네, 5월 3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은 사실 이렇게 하루 종일 공매도 이슈로 시작해서 이제 공매도 이슈로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양시장 모두 공매도 대상인 코스피 200, 또 코스피 150의 종목들의 낙폭이 꽤나 컸는데, 여기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마이너스 2%까지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제 수치도 수치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체감상 느끼는 하락폭이 더 컸던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 그나마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오르는 연속성 있는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오늘 현대기아차가 있었는데, 네, 보시면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상승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 하면 대표격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지난주에 좀 대차 잔고가 좀 빠지나 했는데 여지없이 오늘도 이제 타겟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코스닥은 더 심했죠. 오늘 하루 그냥 계속 밀어버렸는데요. 특히 이제 각종 리포트에서 그 공매도 타겟 1순위라고 평가받던 이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 리포트의 예상대로 일단 그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대장격인 KMW만 하더라도 거의 꽉꽉 채워서 이제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또 이외에도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면 이제 나노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종목도 한 코스닥 20위권에 있는데 거의 하한가까지 빠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만 놓고 이제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랄 거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조금 세게 맞았는데 이게 며칠 나눠서 하락할 건지 아니면 오늘만 하락할 건지를 좀 봐야겠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하락은 대부분 체감상 크게 느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쉽사리 한동안 시장의 색깔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대형주들은 한동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바로 IPO 때문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일시적으로 코스피가 더 하락한다고 하면 저는 이 IPO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이제 IPO를 하는 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이 어떤 회사가 획기적인 상품이 이제 대박이 났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근데 이 회사가 파는 상품이 근데 매년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고점에 도달하겠죠. 매년 잘 팔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에는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을 CEO가 잘 아니까 그 시기가 이제 적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상장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수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잘하지 않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이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지수가 고점인 경우에도 IPO를 서두릅니다. 특히 이게 이 지수가 점진적인 우상향이 아니라 이제 지수가 꺾이기 전에 이제 보통 서두른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꺾이는 국면에서 상장을 하면 이제 투심이 많이 훼손됐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장을 해도 웬만한 기업 아니면 관심을 잘 못 받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올해 한국 시장에서는 약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요. 거의 매달 7, 8개씩 상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장을 좀 서두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상장된 기업들 말고 이후에 상장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초대형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대형 IPO는 몇 개 없었는데, 당장 그 공모가가 1조가 넘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2017년에 이제 ING 생명이라든지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좀 다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래프톤은 본격적으로 IPO를 도입했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역시도 예비 심사를 신청했고, 이제 최대 이제 대여라고 하는 카카오뱅크 역시도 이제 별일 없으면 이제 올해 안에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다 1조 원이 넘는 초대형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형주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딱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보면은 이 대형주들이 마구 시장에 들어오면 패시브 펀드들은 이들 대형주들의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서 사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 기업이 상장할 때
그 판 돈으로 이제 이 상장사들을 이제 편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대형주가 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대형주들이 더 좋은 모습을 못 보이고 이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현재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런 대형 IPO까지 만약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러면 내가 어느 이제 그 기업군에 매매를 해야 될지 답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일시적이라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안에서 이 종목 발굴을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만 보면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타격이 꽤 컸을 것 같죠. 왜냐하면 오전에는 기관이 순매수로 전향하다가 오후에 점심 이후에 일제히 이제 그 급매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사실 주식시장에서 비일비재한 일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도 이제 가능하시면 그게 잘 안 되실 수 있지만 본인이 매수한 투자 포인트를 다시금 정리해보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든 장이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